삼단방주 동행자님들 오늘도 행복하신가요? 여기 두께 0.1mm 정도의 아주 평범한 A4 용지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를 무한대로 접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만약 50번 접는다면 그 두께가 어느 정도 될지 상상해 보셨나요? 대부분 조금 두꺼워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한 번 접으면 0.2mm, 두 번이면 0.4mm, 세 번이면 0.8mm. 여전히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손가락으로 집어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10번을 접으면 약 10cm, 손바닥을 넘는 높이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상상을 초월합니다. 20번이면 100m 빌딩의 높이, 30번이면 성층권을 뚫습니다. 42번이면 달에 닿고 51번이면 태양에 도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복리는 직선이 아니라 기하급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더하기로 생각하지만 돈은 곱하기로 움직입니다. 처음 10번은 거의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대부분 중간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20번, 30번을 넘기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오늘 저는 이 종이 접기를 제 자산에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저는 증권 계좌를 어떻게 개설하는지도 ETF가 무엇인지 레버리지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보며 계좌를 개설하는 것부터 다시 익혔고 자료와 책을 통해 개념을 정리하며 과거 데이터를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 속에서 복리와 변동성 그리고 시간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었고 단기적인 등락보다 우주의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성향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타이밍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을 틀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매 기술을 쌓기보다 구조를 다듬는 데 집중했고 오를 종목을 찾기보다 변동성 속에서 버틸 수 있는 방식을 반복해서 점검했습니다.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며 복리가 어떤 속도로 자라는지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4년 3개월은 단순히 장구를 키운 시간이 아니라 제 투자 방향을 확립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1억 4천은 결과라기보다는 시작에 가깝고 시간이 더해질수록 그 의미는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복리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한 셈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단돈 1원도 추가 납입하지 않고 이미 세팅된 시스템만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향후 10년 동안 나스닥 중심 자산이 만들어낼 복리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10년 평균 수익률은 TQQQ 25%, QLD 20%, 연금 10%로 가정했습니다. TQQQ와 QLD는 직전 10년간의 실제 평균 수익률보다 낮게 잡은 수치입니다. 최고 수익률을 가정한 것이 아니라 변동성과 하락장을 감안해 조정한 값입니다. 이제 이 구조를 시간에 맡겨보겠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2026년 1억 4천, 2030년 약 3억, 2033년 약 5억, 2036년 약 9억 7천. 거의 10억입니다. 이 숫자는 희망이 아니라 계산에서 나온 값입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만든 결과가 아니라 복리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멈춰 있어도 구조는 작동합니다. 물론 앞으로 과거와 동일한 수익률이 반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스닥은 1971년 출범 이후 수십 년 동안 큰 변동성을 겪어왔고 2000년대 초반과 2008년, 2020년처럼 깊은 하락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습니다. 저는 단기 예측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스닥의 장기 성장성과 구조적 혁신 위에 복리를 얻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가정일 뿐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실제 연간 수익률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TQQQ, QLD, QQQ의 연간 수익률을 하나도 빼지 않고 반영했고 2022년처럼 크게 하락했던 구간도 그대로 포함했습니다. 상승장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급락과 회복까지 모두 포함한 결과입니다. 10년 평균 기준으로 보면 TQQQ는 약 40%, QLD는 약 34%, QQQ는 약 15%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계좌가 크게 흔들리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레버리지 ETF가 급격히 하락하며 심리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데이터를 끝까지 적용해 보면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5년에 동일한 구조로 시작했다고 가정할 경우 2025년 말 기준으로 TQQ는 약 15억 원 이상, 필드는 약 2억 원대, 연금은 약 1억 원 수준으로 성장합니다. 총 합은 약 19억 원 규모입니다. 중간에 급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구조가 유지되었을 때 복리는 결국 숫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희망 섞인 예상이 아니라 실제 과거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의 등락보다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봅니다. 가격은 흔들리지만 구조가 무너지지 않으면 시간은 결국 방향을 만들어냅니다. 예전에 10억은 막연했습니다. 언젠가 되겠지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10억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숫자로 계산해보고 구조로 검증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달랐습니다. 조급함이 줄어들고 기다림이 가능해졌습니다. 1억 4천은 시작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깔려있는 시스템입니다. 종이를 5번 접었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25억 원을 넘기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듯이 복리도 중간을 넘겨야 본질이 드러납니다. 저는 지금 그 중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반이 바로 3단 방주입니다. 1단은 연금, 무너지지 않은 뼈대입니다. 2단은 레버리지, 성장을 만드는 엔진입니다. 3단은 일상의 현금 흐름과 배움의 공간입니다. 연금으로 기초를 세우고 레버리지로 성장을 만들고 현금 흐름으로 멘탈을 지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될 때 우리는 시장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믿고 갑니다. 흔들려도 팔지 않고 급등해도 들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처럼 추가 납입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리밸런싱을 하며 수량을 조금씩 계속 모아갈 것입니다. 3단 방주 동행자 여러분, 복리는 조용히 일합니다.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숫자가 폭발합니다. 저는 그 시간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